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제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네, 여기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다들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네, 저는 비전 OS로 비전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민지, 닉네임은 주디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비전 프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몇 분 계시네요. 혹시 그러면 비전 OS 앱을 기획해 보시거나 개발해 보신 분도 계실까요? 오, 그렇군요. 네, 오늘 발표는 비전 프로를 사용해 보신 분부터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비전 OS 앱을 기획하거나 개발해 보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다방면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테크 멘토로 3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전 OS 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 OS 초심자 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강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전 OS와 관련된 여러 발표와 세션들을 진행했고, 비전 OS와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 시도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전 OS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비전 프로? 그걸로 뭐 할 수 있는데? 비전 프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에서 이 질문들에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비전 O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탐구해 보려 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술과 사례를 설명한 후에는 간략한 소견을 통해 비전 OS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기술들과 개발 사례입니다. 기존의 기기들에서 화면들은 2차원의 창, 즉 윈도우의 형태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들은 2차원 기기 화면 밖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전 프로에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콘텐츠를 배치하여 2차원으로 제약된 공간만이 아닌 우리 주변을 둘러싼 공간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원의 제한된 화면을 넘어서 애플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 OS의 특성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기기와 콘텐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표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에만 그치지 않고 콘텐츠 몰입 스타일 설정과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맞춤형 경험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특성에 맞는 화면의 구성을 돕는 요소들과 콘텐츠의 몰입감을 더해주는 요소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게 표현을 도와주는 요소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간 안에서 앱들은 윈도우와 볼륨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우리가 익숙한 정통적인 형태로 비전 OS에서는 사용자 주변을 둘러싼 공간을 다 활용하기에 유저는 윈도우의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어느 곳에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비전 OS는 3차원의 공간을 활용하기에 입체적인 3D 콘텐츠를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한데요.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3D 콘텐츠를 넣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3D 콘텐츠를 다각도에서 오롯이 감상하고 상호작용하기에는 이와 같이 다소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륨이 등장합니다. 볼륨은 새로운 3D 윈도우 스타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오브젝트를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각도에서 오브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몰입감 있는 앱 사용을 위해서는 풀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와 볼륨은 모두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면 스페이스는 공간을 넘어서 콘텐츠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콘텐츠를 어느 곳에든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사용자의 주변을 바꿔서 사용자를 완전히 몰입시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앱에 필요한 3D 콘텐츠들은 모델 3D와 리얼리티 뷰를 통해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모델 3D를 통해서는 이렇게 아주 쉽게 코드 한 줄만으로도 3D 모델을 앱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볼륨, 스페이스 모든 곳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고 이처럼 간단한 인터랙션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복잡한 인터랙션이나 빛을 조절하거나 콘텐츠의 질감을 바꾸고 색상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디테일한 작업은 모델 3D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리얼리티 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가져와서 추가하는 등 모델 3D에서 할 수 없던 부가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뷰를 사용하면 어태치먼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면 UI 컴포넌트를 마치 하나의 엔티티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티티는 리얼리티 킷에서 3D 객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엔티티는 위치, 회전, 크기와 같은 속성을 줄 수 있고요. 다른 엔티티들과 계층이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UI 뷰를 엔티티처럼 다룬다는 것은 이러한 뷰를 3D 공간에서 조작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텍스트 뷰를 하나의 엔티티로 활용해서 바나나라는 3D 엔티티 옆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버튼, 이미지와 같은 스위프트 UI의 UI 컴포넌트를 3D 콘텐츠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스위프트 UI와 3D 콘텐트 간의 통합적인 경험을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들은 shared space와 full space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ared space에서는 여러 앱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고 full space에서는 활성화 중인 앱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는 여러 앱이 있다가 몰입 환경에 진입하면 모든 앱들은 사라지고 몰입 환경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다른 앱들이 다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들은 실행하면 shared space에서 나란히 공존하며 배치가 됩니다. 기존의 다른 기기들에서는 앱들의 공존이 불가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범위가 2차원 평면으로 제한적이었는데요. 저는 여러 앱들이 3차원의 공간에서 공존하며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앱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작 타는 소리와 불멍 때린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서 이를 비전 OS 앱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불멍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작업 중에도 장작이 타는 ASMR을 즐김과 동시에 중간중간 불을 보며 불멍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앱을 구현할 때 윈도우와 볼륨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자 했고요.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불을 즐기기 위해 불에는 이렇게 볼륨을 사용했고
불 속성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위해서는 윈도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초기 버전의 불멍 앱인데요. 처음 불멍 앱을 켜면 이런 윈도우가 나오고 그 뒤에 Enjoy Fire in Volume 모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을 보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창들도 많아서 불편했어요. 저는 다른 앱과 함께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제 불멍 앱의 화면이 많아질수록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져서 다른 앱과의 공존도 불편하고 불 위치 하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창들을 옮겨야 하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지금 제 불 하나를 옮기려면 다른 창 3개를 추가적으로 더 옮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한 화면 구성과 화면 간의 관계성, 플로우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나먼츠의 활용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OS에서는 오나먼츠가 새롭게 등장했고요. 이를 이용하면 윈도우 밖에 컨트롤 요소들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iOS, iPadOS, macOS 같은 경우에는 탭바나 툴바가 앱 화면 안에 구성되다 보니까 앱 콘텐츠가 탭바나 툴바에 의해 가려지거나 콘텐츠 표시 영역이 줄어들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 OS 같은 경우는 앱 바깥쪽에 표시되어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토 앱의 예시인데요. 탭바는 왼쪽, 그리고 툴바는 아래의 오나먼트로 존재합니다. 스위프트 UI의 툴바와 탭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오나먼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커스텀 오나먼트도 생성 가능합니다. 저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예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지구본 아래에 뷰가 있고 뷰의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뷰를 통해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불 속성 값들도 예제 프로젝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화면이 깔끔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커스텀 오너먼트는 볼륨에서는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공식 문서를 보면 오너먼트가 윈도우의 어느 가장자리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볼륨에선 안 된다 라는 설명이 없어서 되려나 하고 시도해봤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툴바를 사용해서 오너먼트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약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윈도우고 오른쪽은 볼륨입니다. 같은 툴바 코드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왼쪽 윈도우에서는 팝업어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 볼륨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팝업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트도 마찬가지로 볼륨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 프로젝트의 코드도 살펴보니까 커스텀 오너먼트나 툴바가 아닌 커스텀 뷰를 생성해서 Z스택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리얼리티 뷰를 얘기 드릴 때 소개드린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예시 프로젝트처럼 Z스택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불 옆에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메뉴들을 배치하기에는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여 UI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뷰를 그린 뒤에 3D 불 모델을 자식 엔티티로 뷰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컨텐츠의 특성에 맞게 윈도우, 볼륨을 적절히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어태치먼트를 활용하여 메인 컨텐츠인 불에 더욱 집중하고 다른 앱과의 공존에 도움이 되도록 앱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를 요약드리자면 컨텐츠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 윈도우, 볼륨,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3D 컨텐츠의 표현을 돕기 위해 모델 3D, 리얼리티 뷰를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에 집중된 화면 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오너먼트 그리고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몰입을 도와주는 요소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것만으로도 몰입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기기를 착용하여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몰입을 유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 주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벽에 포털이 생성된 예시같이 내 환경을 해석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거나 지금 벽에 구멍이 생겼어요. 가상의 콘텐츠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몰입의 적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네, 나비가 제 손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룡이 제 손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의 앱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풀스페이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여러분의 앱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풀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여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주변 환경을 해석하거나 가상의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R킷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몰입을 도와주는 요소와 관련해서는 풀스페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기술들과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몰입감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크게 이 3가지, 세부적으로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머션 스타일입니다. 풀스페이스에서는 컨텐츠에 맞는 적절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몰입의 스타일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전 프로를 착용하는 동안 패스스루라는 곳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패스스루는 비전 프로의 외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비디오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실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패스스루의 정도는 비전 프로의 우측 상단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비디오와 가상 환경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으로 패스스루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앱 컨텐츠의 특성에 맞게 몰입 스타일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는 믹스드, 프로그레시브, 풀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믹스드 스타일은 실제 세상을 보면서 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몰입형 스타일입니다. 몰입 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가상 환경에 다른 몰입 스타일을 적용하여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믹스드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몰입 환경에 진입해도 여전히 사용자의 실제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풀은 실제 세상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즉 패스스루를 가리는 몰입형 콘텐츠로 사람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만든 가상 세상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믹스드와 풀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한꺼번에 놓고 보면 그 차이를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실제 세상을 볼 수 없는 풀 스타일이 우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풀 스타일의 경우는 머리를 기준으로 1.5m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무언가가 있으면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가 종료됩니다.
이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주변을 가리는 완전한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는 콘텐츠의 기획은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네, 몰입감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다뤄봤고 지금부터는 몰입감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ARKit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RKit 중에서도 룸 트래킹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방 사이의 전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있는 공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3차원 포인트가 방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월드 트래킹과 함께 사용하면 특정 방에 진입할 때 가상 객체가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인 디텍션이에요. 플레인 디텍션을 통해서는 탁자, 벼, 바닥, 문과 같이 수평 평면과 수직 평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수평, 수직 평면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원래 추가로 기울어진 평면도 감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만날 씬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는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물체들의 3D 메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D 메쉬는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물체들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물체들을 보다 정밀하게 인식하고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3D 메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지된 각 메쉬면이 무엇인지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쉬면을 가전제품, 가구 또는 벽과 바닥 등의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어딘가에 계실 구본모 씨와 함께 오늘 개인 후원도 하셨더라고요. 구본모 씨와 함께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진행된 비전핵이라는 비전OS 해커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아이디어의 발산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택된 것은 씬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였어요. 네, 이 앱을 보면은 이렇게 내 주변 공간을 이루는 사물들에 맞게 메쉬들이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떠한 특정한 인풋에 따라서 이 메쉬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치 박쥐의 초음파처럼 나의 노랫소리가 공간에 영향을 줘서 반응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도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현의 한계로 인해 소리에 반응하는 공간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저 노래 부르는 환경에 몰입도를 높여주는 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로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에코 소리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 소리로 구현을 하니까 꽤 그럴싸한 몰입된 공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해커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해커톤에서 수상한 팀 중에는 저희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팀이 있었어요. 네, 정말 주변의 공간 자체를 잘 활용한 앱을 만들었고 씬 리컨스트럭션을 잘 활용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씬 리컨스트럭션 혹은 플레인 디텍션을 잘 활용한 앱은 플룻 닌자 앱인데요.
잘린 과일의 과즙이 내 주변의 공간에 맞게 튄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벽의 굴곡에 맞게 과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브젝트 트래킹인데요. 이 기술은 원래 새롭게 공개된 기술입니다. 실제 세상에 놓여있는 사물들을 감지하여 트래킹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실제 새 사물과의 인터랙션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지구본만 실제 사물이고 나머지는 다 증강된 물건들이에요.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탭 제스처를 취했을 때 발생하는 인터랙션입니다. 저는 의료적 배경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오브젝트 트래킹을 의료 지식학습 혹은 시뮬레이션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모형을 인식했을 때 내부의 뼈나 장기를 가상으로 증강시켜줘서 학습과 실습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오브젝트 트래킹의 구현은 앱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간의 코드 작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코드 없이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만드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지난 9월 진행한 의료 메타버스 학회 워크숍에서 오브젝트 트래킹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습에서는 이렇게 포카리 스웨트를 트래킹하게 만들었고요. 인터랙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로켓이 발사되도록 이러한 가상 콘텐츠를 증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실제 사물과 인터랙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고 싶었고 실제 사물을 트래킹하는 것이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이라는 것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없으면 사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편의점, 마트에 있을 법하고 구매해봐도 부담스럽지 않을 녀석들로 콘텐츠를 구성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편의잼이라는 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일단 초기 버전은 이렇게 4가지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우유를 감지하면 이렇게 트래킹이 일어나고 가상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더 이상의 콘텐츠 공개는 스포일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비전 프로 있으신 분들은 제일 무료니까 다운받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핸드 트래킹입니다. 손을 트래킹하면 이렇게 마디마디 단위로의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라는 앱과 플룻 닌자 앱에서는 이렇게 핸드 트래킹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해커톤에서는 이렇게 핸드 트래킹을 활용한 수화와 관련된 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디마디의 핸드 트래킹은 iOS에서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또 다른 재미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디즈니의 왓이프라는 앱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제스처를 식별해서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손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여요.
아무래도 제 실제 손이 보이는 게 마치 영화 속의 캐릭터가 된 듯한 몰입감을 줄 수 있어서 제 손이 그대로 보이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콘텐츠에 따라서는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손이 보이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Upper Limb Visibility라는 녀석을 통해서 손을 손쉽게 숨겨버릴 수도 있고요. Amaze VR이라는 앱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 가상의 장갑을 끼고 있죠. ARKit의 Skeletal Hand Tracking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가상의 장갑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ARKit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술들과 사례들을 공유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테이블탑 킷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테이블탑 킷은 비전 프로용 공간 멀티플레이어 테이블탑 경험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며 카드 게임이나 주사위 게임, 더 복잡한 보드 게임 제작도 지원합니다. 테이블탑 킷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사용되는 그룹 액티비티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자리를 배치하여 실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콘텐츠를 즐기며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르소나라는 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함께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상대가 옮기는 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입을 도와주는 요소와 관련해서는 이머전 스타일과 ARKit의 기능인 룸 트래킹, 플레인 디텍션, 씬 리컨스트럭션, 오브젝트 트래킹, 핸드 트래킹,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테이블탑 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현과 몰입을 도와주는 요소들을 통해 여러 가지 기술들과 개발 사례를 공유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그걸로 뭐 할 수 있는데?에 대한 답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달할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비전 프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고 쉽게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은 남는다라는 저의 관점인데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기 전에 AR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iOS 개발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까지 플레인 디텍션의 성능이 좋을 필요가 있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당시 개발하던 AR 앱에서는 현실감 있는 가상 콘텐츠의 증강을 위해 증강된 콘텐츠의 그림자를 같이 띄워줬는데 그 원리는 플레인 디텍션을 이용해서 기기가 인식한 평면에 콘텐츠의 그림자를 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따라서 그림자가 두세 개씩 중복으로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라이더 센서도 이용하여 평면을 계상하는 아이폰 프로 기종들은 평면의 인식률이 높아져서 기존의 평면을 구하던 방식을 사용하니까 다른 기기에서는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되던 약간 울퉁불퉁한 표면이 여러 평면으로 인식되어서 그림자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물론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건 좋지만 이미 기존의 성능으로도 가상의 콘텐츠를 증강시키고 즐기기에는 충분해서 휴대전화로 평면을 이렇게까지 고성능으로 인식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은 4년 전 영상인데요. 저기 보이는 눈 표시가 지금 실시간으로 아이 트래킹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 트래킹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레임워크의 핸드포즈 딕테션의 경우에도 비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손쉽게 핸드 트래킹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레이트 ML을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기능이지만요. 아이 트래킹처럼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제스처 인식이나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V나 아니면 손바닥을 펼쳐서 자동 촬영하는 기능 등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비전 프로가 나왔고요.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OS에서는 공간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눈은 마우스 포인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아이 트래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컨텐츠를 선택하고 드래그하는 등의 인터랙션은 손동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손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비전 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기기에 미래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아이폰에서 경험했던 AR, ML 기능이 비전 프로로 확장된 것처럼 기기의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그 안의 기술들은 지금을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비전 프로의 미래를 논할 때 기기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사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전 프로에 대한 간략한 소견까지 전달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세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이 된 것 같으신가요? 네,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을 통해 비전 OS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전 OS로 비전 그려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